21대 대선의 압도적인 시대 정신은 저는 공화혁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이 영어로는 The Republic이잖아요. 그러니까 Republic은 공공의 것, 공적인 영역,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에서 왔고 공화정을 이야기할 때 크게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인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윤석열 그런 탄핵 과정도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재판에 걸려 있죠. 이재명 후보의 쟁송 과정을 이렇게 봐도 법 앞에 과연 만인이 평등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두 번째 원칙은 혼합정의 이념인데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한 하부적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그 철학자 사상가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권력의 견제와 균형, 혼합정의 이념을 최초로 이야기를 했고, 이런 혼합정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모범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근대 정치 체제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제 그걸 규정한 게 미국 헌법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상황을, 우리나라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의 폭주가 있었던 거고요.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쪽에서 사법부를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상권 분립을 위협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비지배 자유라고 하는 공화주의의 굉장히 특유한 개념이 있는데, 강제로부터 내가 자유로운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억압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조직에는. 그러니까 그런 억압으로부터의 적극적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 내에서 어떤 그 내용,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사회경제적 자유가 확보돼야 됩니다. 최소한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빈부 양극화, 사회 양극화가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적극적 자유가 그냥 형해화되기 십상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인 분배와 복지 정책의 대대적인 확대를 통해서 사회 양극화의 그런 악화되는 흐름을 되돌려야 되고요. 네 번째는 성숙한 민주공화정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시민들이 팬덤에 휘달리고 진영에 매몰되면서 이 내로남불이 아주 구조화, 만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로 필요하고요. 거리 정치 또는 광장 정치, 분명한 이제 순기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제도 정치,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자극을 주고 우리 민의의 목소리로 이제 수정을, 변화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광장 정치가 어떤 제도 정치, 정당 정치에 대안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거리 정치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신성시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직접 민주주의 이름으로 광장 정치를 미화하잖아요. 일면적인 이야기인 것이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우리 그 자기 파괴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직접 민주주의가 유럽 근대에 대의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로 변화한 데는 필연적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 안에는 포퓰리즘적 경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정당 정치, 대의 민주제를 간접 민주주의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특히 진보 쪽에서 있는데, 이건 이제
마크스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시민사회의 영향이 관련돼서 굉장히 커졌는데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현대 사회의 이론에서는요, 과, 시장, 시민사회. 이게 이제 현대 정치 공동체의 통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는 그 세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회는, 대한민국은 강력한 국가가 건국 이후에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시민사회가 국가와 경쟁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의 상호 견제 또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어떤 상호 동행 이런 것들이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어쨌든 육공화국 들어서서 이제 이후에도 그 시민사회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부침은 있었지만 저는 계속 확장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위력이 정점에 달한 전형적인 사례가 2016년, 17년의 촛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정점이 이번에 탄핵이죠. 윤석열 탄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민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따라서 국가와 시장, 즉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를 우리가 지칭할 때 NGO 또는 NPO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GO는 비정부 기구는 국가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NPO, 비영리 기구는 경제 권력,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을 그대로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시민단체는 독립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시민사회의 위력이 갈수록 강대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권력과 유착 현상이 점차 드러난 겁니다. 전형적으로 드러난 게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고유 관직과 이권을 주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배경, 시민운동의 배경을 일종의 교환하면서 고유 관직을 누리는 이게 그 자발적 식민화예요. 지금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혐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조선조를 당쟁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적대적 진영 대립이 극단화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당들이 국민민복이라고 하는 정당의 원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망각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아서 기득권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데만 영일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안녕과 안전보장과 경제, 그 다음에 서민들의 민생, 우리들의 인권보호 이게 이제 사실은 정치의 근본 존재 이유잖아요. 근데 정치에 대한 혐오가,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가 극심한 것은 지금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 원래의 존재 이유를 전혀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우리가 준엄하게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우리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굉장히 통절한 의미에서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의식 차원에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또 뗄 수 없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정치 팬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뭐 정치인에게, 직업 정치인에게 팬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야당 정치인이 독재자에 대항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유지되어 온 그 팬덤이 질적 변화를 이룩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케 한 그런 힘이었던 이른바 노빠들. 한국 정치 팬덤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보수 정부로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적폐청산의 어떤 마일드한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불행하게 죽고 나서 이제 정권이 진보로 교체되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하고 바로 이룬 총선에서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국회로 또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거기에 대한 원한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루상티망 원한의 감정이 굉장히 깊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정권을 이를테면 이전 정권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악화 일로의 과정을 밟아왔고요. 개딸은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인 구세주로 여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대자는 배신자로 여겨서 박멸하려고 합니다. 팬덤 정치에 의한 그런 진영 대립이 극단화되어서 거의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이거를 이를테면 추동한 굉장히 중요한 게 맹목적인 정치 팬덤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개딸들에게서 아주 투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